장관 계속되는 질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서울 강서갑의 구상찬 의원입니다. 그냥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에서 인도적 지원 사업이 2010년도에 7,293억 원이라는 예산이 굉장히 큰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확인해 보니까요. 191억만 썼어요. 정확하게 191억 9,700만 192억을 쓰셨구만요. 그래서 계획에서 현액 대비가 2.6%라는 전대미문의 저조한 예산을 썼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쭉 세부 내역을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민간단체 지원을 통해서 7.8%, 그 다음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은 하나도 없고요. 인도적 지원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에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건으로 정부가 북한에 지원하지 않았다. 이거 충분히 가능한 생각이고, 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정부의 일관적인 대북 자세, 그러니까 천안함이나 연평도에 시인사가 없이는 대화 없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그건 어쩌면 일관성 유지라는 차원에서 보면 지금 대북 스탠스는 아주 잘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늘 높게 평가해 왔다는 것을 장관님께서도 인정하실 겁니다. 그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도적 지원은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 수십 번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장관님 답변이 인도적 지원을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계속 해 왔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결산을 계속 이렇게 챙겨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493억 8,400만 원 예산 중에 1,200만 원의 집행만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도 보면요. 1,200만 원요. 지원하는 데 쓴 거 아닙니다.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료 번역비 이런 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영유아 지원 사업은 하나도 쓴 게 없습니다. 이 영유아 지원 인도적 사업은 이제 인도적 지원 사업인데요. 또 WHO 북한 영유아 지원 사업이나 또 WHO MOU를 체결해서 5개년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슨 병원 개보수, 의료인력 교육 지원, 의료 설비 자재 이런 거 하나도 지원 안 했어요. 그죠? 장관님. 또 유니세프 영유아 지원 사업 중에 예방접종 사업, 아동 보건 사업, 영양 지원 사업 등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도 지원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2011년 4월 12일 외교통상위원회 제2차 속기록을 제가 다시 한번 봤어요. 장관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정부는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은 지속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인한 5.24 조치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등 취약계층 대상 순수 인도적 지원 사업은 계속 유지해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속기록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또 2010년 6월 23일 외교통상위원회 업무보고에도 개성공단 진행과 함께 인도적 지원만큼 원칙을 가지고 확실히 진행해왔다. 이렇게 장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2010년도 결산 내용에 장관님이 얘기하신 인도적 지원 사업이 하나도 예산을 쓴 게 없어요. 1,200만 원도 영유아 지원 사업이 아니고 영유아 지원 사업을 잘 하기 위한 번역비, 통역비 이런 거로 들어갔어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지금 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WHO하고 유니세프 지원을 2009년 말에 했습니다. 지금 지역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2010년에 아마 집행되고 있었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겠고, 2010년은 아시다시피, 지금 2010년도 회계년도 우리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10년은 작년에 이제 말하자면은 연말 정도에 지원을 했어야 연결이 되려면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것은 2010년에도 국제기구에서 2009년에 지원한 그 금액들이 집행이 되고 있었다고 저는 기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고요. 다만 이제 2010년 작년에 이제 말하자면 한 1년 정도 가까이 됐을 때 지원을 못했던 것은 아시겠습니다만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 결정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WHO나 유니세프에 관해서는 뭐 하여간 기본적으로는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고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11월 말 이후에 몇 개월간의 상황이 지금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그것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약간 그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 자꾸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북한의 인도적 지원은 계속 하자고 제가 노노히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장관께서는 아까 속기록에도 봤습니다만은 이 예산 지원은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도 얘기했지만 우리 영유아나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안경테라든지 운동화라든지 이거 그렇게 보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안 보내다가 요 근자에 그거 보냈어요. 자, 또 7월 25일 날 미나비 8월 말까지 총 2,500톤의 밀가루를 지원하기 위해서 제출한 반출서에 승인하셨죠.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 미나비 보니까 260개 기관에 8만 2천 명에게 이걸 보낼 거라 이렇게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것도 아주 잘하신 거예요. 근데 인도적 목적으로 남북 간의 교류가 재개된다는 데는 진짜 찬성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런 변화, 이 통일부 답변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서 보면 분배 투명성이 보장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승인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 그 전에는 인도적 분배 투명성이 보장 안 돼서 안 보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확인해 보니까요. 이 모니터링의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첫째는 사전에 지원 대상 기관과 인원 그리고 분배량이 명시된 세부 분배 계획서, 둘째 분배 물자를 인도받은 인수증, 그리고 셋째는 최종 수혜체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에 남측 요원이 직접 방북해서 확인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전에도 이건 통일부 답변에 따르면요. 를 제출하는 등의 형식적 모니터링은 오히려 조치 이전에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 측 요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모니터링하는 형식의 감시 역시 통일부가 승인하에 승인만 하면 충분히 가능했던 거거든요. 이게 그걸 안 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저는 인도적 차원의 이 지원을 계속 해야 되는데 분배 투명성 때문에 못하겠다고 얘기하신 것은 그건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애들 우유 주고 말이죠. 애들 안경테 주는 거는 줬었어야 해요. 그래 지금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으로부터 남북 대화 재개 압박을 받으니까 갑자기 푹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정부가 글쎄요, 이거 기본적인 스테이터스는 내가 인정을 하지만 적어도 인도적 지원 같은 것은 우리 장관께서 그냥 계속 지원을 했었어야 합니다. 근데 그걸 인도적 지원을 하지 않고 이따가 미국과 중국에 밀려서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느끼게 하고 하여간 미국이나 중국의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따라간다 또는 압력을 받았다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다 이 말씀은 사실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주도적으로 해나가고 있고요. 인도적 문제는 어쨌든 저희 정부가 어려울 때에도 인도적 지원을 쭉 이제 특히 민간 차원은 해왔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여기서 예외는 작년에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에 한 3, 4개월 하지 못했던 걸로 저희들은 알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지난 3월에 인도적 지원을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을 허용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이미 4개월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꽤 많은 숫자의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도 그렇게 되고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다 경고했어요. 추가 질문하지. 꼭 할래요? 그래. 예. 아니, 노동당은 주고 나는 왜 안 줘? 다수당이 양보를 해야지. 하나만 여쭤볼게요, 장관. 예. 상공회의소에서 왜 통일 재원 심포지엄 했죠? 예. 전 이것도 제가 통일부 좀 이러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통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중간 보고가 2012년 3월에 있었고 1차 결과 보고서가 5월에 있었다는 우리 사무실도 확인했습니다. 예. 우리 사무실에서. 그래서 국회와 협의를 관계부처 국회 협의 때 9월 정기국 후에 보고할 예정이었는데, 그죠? 예. 이거를 벌써 무슨 심포지엄이라는 형태를 빌려서 공개를 해버렸어요. 정부 예산으로 수행되는 용역이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공개한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통일재원이라는 것은요, 통일부 혼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부, 기재부, 경제부처나 이런 게 다 해야 되는데 우리 상의나 토론 협의해 보셨습니까? 저는 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그걸 다 해가지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툭 던져놓고 피드백 받아서 고쳐서 하려고 하지 않는 게 학계의 작은 실책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뭐 하여간 지금 뭐 말씀하시는 그 뜻과 그 취지는 뭐 저도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뭐 다만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말하자면 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뭐 A라는 방법도 있고 사실 뭐 B라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저희 통일부는 이제 일단 학계가 만들어 놓은 안, 그게 뭐 단일안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통일재원에는 이러이러한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시를 했고, 또 학계에 많은 그날 토론이 아주 이루어졌습니다. 아주 좋은 학자들이 다 참석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정부 내부에 지금 얘기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되면 정부안이 만들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국회에도 보고도 드리고 또 이렇게 협의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 토론 관련해 나온 여러 가지 액수가 예. 그런 액수들이 다 언론으로 이미 다 나와버렸거든요. 예. 그러면 그 언론이 나와 그 액수가 예를 들면 100원이 나왔다 치자. 그러면 우리가 기재부나 경제부처럼 협의하고 해도 돈이 바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협의 없이 언론을 통해 탁 나와버리면 국민들이 통일하는데 100원이 드는 거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돈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학계에서 발표한 것 중에요. 통일이 되었을 때 최소 1년 비용으로 최저 55조부터 최대 249조가 지금 우리 연구단이 연구한 내용입니다. 그 돈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어떻게 조달할 거냐 하는 방법이 지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물론 55조가 정확히 100% 맞는 얘기냐 또 249조가 맞는 그거는 아닙니다만은 추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뭐 논의 과정에서 변화할 수가 없는 얘기고요. 다만 그 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부처 간 협의 대상이고 또 우리 국회와 논의 과정에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정치가 변화할 수 없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추정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정치는 뭐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저희 그 연구단이 연구한 그 내용에 따르면 그것이 최소 55조에서 최대 249조다 이렇게 추정치를 낸 것이고요. 그 사이에 어떤 지점이 어느 것이나 될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 사실. 그러나 그래서 또 그것이 반드시 100% 옳다 얘기도 할 수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점에서 그 돈을 마련하거나 준비하기 위해서의 기준치가 필요한 것이니까요. 그건 뭐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구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중요한 최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